자, 그러면 전기차 FAQ 또 오랜만에 또 시작을 해봐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오늘도 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참여하게 된 이순민입니다. 텐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죠. 네, G80 전기차가 4월 19일 상하이 모터쇼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G80 전기차는 이제 고급 대형 전기차로서 기존 내연기관차 G80을 기반으로 한 파생 전기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파생 전기차라고 하면 우리 코나 내연기관차, 코나 하이브리드 이런 내연기관 기반으로 된 플랫폼을 개조해 가지고 나온 차가 이제 파생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었었죠. eGMP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했었다면 G80 전기차는 eGMP 플랫폼 자체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G80 자체에다가 이제 배터리나 모터 같은 이런 전기차 부품을 넣어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코나 전기차가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제네시스 G80 전기차도 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PE 부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부품들이 아이오닉 5에 썼던 부품을 그래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계승을 해서 800V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는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2L도 똑같이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 5의 일단 사양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사실 G80과 아이오닉 5가 뭐 차급이 이제 비교군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아이오닉 5가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eGMP 플랫폼의 첫 전기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네시스에서 바로 나온 전기차가 G80 전기차라서 그런 관점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치수 관련 재원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아이오닉 5보다 G80 전기차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오닉 5가 휠 베이스가 이제 길어서 실내 공간이 넉넉한 점이 이제 큰 장점이었잖아요. G80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체를 어떻게 과연 개조를 해서 실내 공간을 좀 극대화시켰는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80 전기차는 사륜구동이 기본 사양이에요. 아이오닉 5는 후륜구동이 기본 사양이고 추가로 이제 전륜 모터를 넣으면 사륜이 됐잖아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륜을 할까 후륜을 할까 예, 선택 장애를 좀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고급 대형 전기차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36kW 모터를 2개 앞뒤로 똑같은 모터를 장착을 했고요.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처럼 듀얼 모터로 전륜 후륜에 장착되는 것이 이제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사륜에 비해서 출력이 더 좋다 보니까 토크도 좋고, 그래서 제로백도 4.9초로 아이오닉 5가 5.2초거든요. 한 0.3초 정도 빠르게 이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뭐 연구소 안에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G80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큰 이유 역시 이제 출력이 높은 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니까 1회 충전당 주행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도 87.2kWh짜리 배터리를 이제 탑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비해 아이오닉 5는 이제 72.6kWh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 부품, 파워 일렉트릭 부품이라고 하는데, PE 부품은 아이오닉 5의 PE 부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로 계승을 했고 거의 공용화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800V급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 충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멀티 충전은 뭐 동시에 충전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네, 800V도 되고 400V도 되고 완속 충전도 되고 또는입니다. 네, 조금 이름을 조금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은 것 예전에 같아요. 했던 이제 양방향 OBC가 탑재가 돼 있어서 V2L이 가능하다는 점. 네, G80 전기차의 1회 충전당 주행 거리는 427k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실제 인증기관의 결과가 아니라 뭐 연구소 내에서 측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럼 사용성 측면에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G80 전기차는 좀 대형 세단이고 아이오닉 5는 CUV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G80 전기차 갖고 차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 그쵸. 그랜저 갖고 지금 차박하러 나가는. 차에서 잘 수가 없어요. CUV는 이제 러기지룸하고 2열 시트가 이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 있는데 G80은 세단이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 없는 차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차를 설계를 한 것 같아요. G80 전기차가 실외 V2L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캠핑은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워놓고? 텐트 치고 세워놓고 실내 V2L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실내 V2L이 출력이 거의 3.5kW인데 차 안에서 잠을 자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차 안을 좀 따뜻하게 한다던가 뭐 매트에 공기를 주입한다던가 차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G80 전기차는 차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차가 아니라는 컨셉 때문에 실내 V2L은 빠지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어쨌든 실내에서 뭔가 생활 공간으로서의 컨셉카라면 G80 전기차는 차박이라든가 실내에서 뭔가 생활하는 컨셉의 차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조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이 충전구가 전방에 있어요. 아이오닉 5랑 EV6가 충전구가 후측방에 있었던 것과 좀 사뭇 다르잖아요. 개인적으로 충전구 저는 위치가 앞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BMW에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구가 보통 그릴 옆쪽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꽂아놓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게 꽂혀 있구나 닫혀 있구나를 확인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걸 모르고 이렇게 출발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앞쪽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게 충전구가 앞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거 저희 영상 한번 찍었었잖아요. 만들었죠. 네, 그 영상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전구 위치가 하여튼 굉장히 논쟁거리긴 해요. 자동차 업계 사이에서는 사용성을 또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오닉 5는 후측방인데 G80은 또 전방에 있어요. 같은 그룹 안에 있는 회사인데도 충전구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다를까 제가 한번 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이오닉 5 EV6의 충전구가 다 후측방에 있는 이유는 후륜 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측방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그 전기를 바로 짧게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모터와 인버터를 다 돌려주기 위함인데요. 사실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륜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죠. 만약에 충전구가 뒤에 있으면 뒤에 전력 시스템을 다 탑재를 하면 되고요. 지금같이 앞에 있는 경우는 P룸 안에다가 이제 모든 전력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굳이 앞에 선택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G80 전기차를 아마 많이 생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파생차면 생산 대수가 적죠. 우리 코나 전기차도 그랬고 니로 전기차, 소울 전기차 보면 다 파생차였는데 생산 대수를 제한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사실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G80 전기차도 왠지 많이 생산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혹은 투자비, 금형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데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기차면 무조건 바꿔야 되거든요. 전기차는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은 무조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왠지 거기다가 충전구까지 변경을 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원가 절감을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나 제네시스에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유를 억지로 좀 짜내봤습니다. 근데 왜 일부러 차를 적게 만들어요? 파생상품은?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기차를 판매할수록 손해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리 뭐 보조금이 있고 하더라도 네. 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마진이 그렇게 남진 않거든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소 저감 배출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네. 안 그러면 페널티를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하는 건데 특히 전기차는 어쨌든 제로 에미션이라서 CO2 배출량의 평균치를 낮추기 워낙 좋은 이제 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에서 이제 아이오닉 5 나왔고요. 네. 기아에서 EV6 나왔고 제네시스에서 이제 G80 전기차가 이제 딱 공개돼서 네. 이제 각 브랜드별로 하나씩 전기차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현대차 그룹이지만 또 브랜드별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컨셉이랑 좀 전략 이런 차별성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고객들에게 어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G80 전기차에 좀 정확한 스펙이 나온 게 아니라서 스펙이 어떻게 될지 좀 정확하게 1회 충전당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급 세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첨단 기술이 어떤 게 추가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최초로 전기차
고급 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을 어쨌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앞으로 향후 나올 또 제네시스 전기차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제 아이오닉 5를 계약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실내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약간 고급감이 떨어진다는 고급감이 말이죠. 떨어진다. 맞습니다. 약간 실내는 아반떼 느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GV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네시스는 좀 고급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자체가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부품은 비싼데 원가 절감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편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실내 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플라스틱 소재 그건 안 들어가겠네, 그죠? 진짜. 그렇죠. G80 전기차는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고급화를 시켰을지를. 나파 가죽의 네. 레알 우드의 그렇죠. 레알우드의 스웨이드 뭐 이런 거. 이런 거. 재활용 페트병에서 활용한 실로 친환경 원단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고 친환경이 컨셉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성을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또 고급스럽게 표현하느냐가 또 이 차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냐랑 또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기존 모델의 디자인 완성도가 좀 높다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굳이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원가 절감해야죠 또.